또한 이 여자가나 남자 간의 관성이라는 것은 나를 통제하는 거라겠죠. 제한은 모든 거니까 바로 국가기관 아니면 그 권력기관, 직장 같은 걸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나를 통제하는 관성이 용신이라는 개념으로 나에게 좋은 작용을 하기 때문에 국가기관이나 직장이나 모든 것에 좋게 움직이는 반면에 관성이 강한데 이것이 파의 역할을 하게 되면은 절대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대기업에서 잠깐은 있을 수 있어도 지금 어떤 직장 생활을 해도 자기가 독립된 공간에서 누군가 통제를 자기가 하는 건 좋아해도 통제받는 것은 싫어하는 특성으로 나타납니다. 똑같은 관성이지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죠. 여자들은 이 관성이 바로 뭡니까? 여자의 삶을 가장 크게 통제하는 게 누굽니까? 아마 남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특히 여자는 음의 상징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습니다. 음의 상징, 음은 양의 개념에서 생긴 거니까 양에 종한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주로 그 남자를 의미하는데요. 그래서 이 관성이 강하다 치면은, 여자보다 강하다 치면은 사회 활동력이 강한 건 사실입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 관성이 강하지만 그 용신의 역할을 한다라면 이 사람은 역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대기업소하고 또한 국가기관이나 큰 기관, 직장 생활을 오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조직에서 적용을 참 잘합니다. 카리스마를 갖추고 아랫사람을 다스리기도 하고 또한 충성도가 높고 하지만 이것이 그 파의 개념, 좋지 않은 작용을 하게 되면은 카리스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랫사람을 잘 다스리는데 윗사람에게 복종하는 개념들은 좀 약합니다. 못 견뎌합니다, 스스로가. 그래서 튀어나오려고 하죠. 그래서 대기업 생활을 또 꺼리게 됩니다. 반면에 가족 관계에서도 이 간성이 귀신 역할, 즉 안 좋은 역할하는 파 역할하는 분들은 굳이 치면 부군하게 관계가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왜? 자, 봅시다. 이게 좋은 역할하는 사람들은 통제에 잘 따른다겠습니다. 그리고 나쁜 역할하는 사람들은 자꾸 누가 나를 괴롭히는 형상이 되기 때문에 그걸 튀려고 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이렇게 부부관계를 유지할 때 남자하고 여자의 관계 움직일 때 남자가 어떤 움직인다 할 때 이렇게 협조를 잘하고 잘 따라준다든가, 지금은 많이 여성 상위로 가 있지만 어쨌든 우리 사회에서 남자가 주도가 되는 상황이 되어 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상황에서. 이럴 때 잘 따르는 여성과 따르지 않고 툭툭 튀는 여성일 때 누가 부군의 덕을 더 많이 본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그 흐름은 당연히 나올 수 있겠죠. 즉 바로 이것을 용신으로, 관성을 용신으로 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백마를 탄 왕자를 만나는 사주라고 합니다. 자기보다 월등히 뛰어난 그런 남자들을 만납니다. 자기보다 월등히 사회적으로 뛰어난 사람을 만나면 그 월등히 뛰어난 남자는 그 어떤 사랑으로서 사랑의 공주를 받들고 있지만 그래도 자기 사회 활동에 내조를 해주기를 원하지 사사건건 간섭을 한다면 이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용이 용으로, 즉 관성이 용신으로 작용하는 사람들은 조직에 이렇게 충성을 잘하고요. 또한 그 뛰어난 부군을 만나게 돼 있는 그러한 특성을 나타납니다. 그래서 데이트를 하더라도 이상하게 참 친구 중에서 이 둘이 성격도 비슷하다, 관성이 격일 경우는 하나는 파고 하나는 용이라 칠 때 일단 관성의 특성이 강하니까 성질도 터프하고 남자답고 비슷한데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쟤는 말이야 만나는 남자마다 흔히 얘기하는 킹칸해지는 정말 근사한 남자들이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나는 왜 이렇게 빌빌거리는 남자가 만나냐, 이렇게 불평불만하는 분들이 계신데요. 그것은 바로 이렇게 타고난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남자 관계만 넣고 친다면 관이 격인 사람이 더 나쁘죠, 안 좋지만 세상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남자 외에 또 다른 부분에서 장점이 있기 때문에 장자가 얘기했듯이 누구나 객관적으로 절대적 평등한 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모순의 사회이기 때문에 누구나 절대적으로 평등하게 장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 사회에서 어떤 사람은 써먹기 좋은 장점을 이렇게 용으로 가지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장점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에서 써먹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것은 왜? 현실 사회는 완성의 사회가 아니고 모순의 사회이기 때문에 각지의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런 부분들을 알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나 자신을 아는 게 되겠죠.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하나의 지혜가 되겠죠. 자, 그런데 이 관성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 사람들은 자, 사람이 일단 부드러운 것보다는 강하다겠죠. 그러면 자, 인성이나 식상을 가진 사람이 승질을 한번 냅니다. 에이 하고 승질을 낼 때 하고 관성을 가진 사람이 승질을 한번 낼 때 하고 밖에서 바라볼 때 어떨까요? 누가 더 그 성질이 이렇게 무섭게 다가올까요? 예. 관성은 가만히 정색만 하고 있어도 주변 사람들이 이렇게 약간 이렇게 어려워하는 기색이 있습니다. 즉
카리스마가 풍긴다고 하죠. 바로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식상이나 인성은 아무리 이렇게 폼을 잡고 있어도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인성은 점잖은 모습으로 학자에 나타나죠. 대신 근엄할 수는 있겠고, 식상은 아무리 폼을 잡아도 이렇게 근엄보다는 이렇게 재미있고 우습고 귀엽다는 얘기를 많이 하죠. 바로 식상은 아동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이 너무 근엄하게 폼만 잡고 있으면 세상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바로 식상은 그런 재미, 위트, 이렇게 어떤 삶의 작은 어떤 그 시각 내지는 어떤 그 작은 그 좋은 의미들, 이런 것들을 가지는 게 식상입니다. 바로 관성과 식상의 반대 개념이죠. 할아버지 수염을 흔들 수 있는 게 식상이죠. 철이 없으니까. 그래서 관성은 어떤 절대적인 틀, 보수적인 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보수적인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관성과 식상은 서로 아주 상반된 개념을 나타내죠. 그래서 관성이 제일 두려운 것, 카리스마니 뭐니 어린애는 잘 모르기 때문에, 세상을 모르기 때문에 저 사람이 깡패인지 뭔지 카리스마가 있던 사람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천방지축 움직이죠. 바로 이게 식상의 기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성도 식상한테는 손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은 상관이라는 의미가 이 관을 그 상처를 입힌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즉 관의 권력과 명예를 상처 입힐 수 있는 게 바로 식상이라는 개념이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듯이 관성은 사람들을 통제하는 기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도 카리스마가 나타나고, 어떤 말을 한번 던질 때 강하게 나타납니다. 아, 뭐 해? 안 해? 이렇게 말투가 부드러운 것보다는 툭툭 던지 이렇게 딱딱 끊는 걸로 나타나기 때문에 일단 사람들이 좀 피곤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주의 관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관성의 기운이 강한 사람들은 항상 행동을 좀 더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을 해줘야 됩니다. 가만히 있어도 도전적이고 어떤 싸우는 어떤 의미를 이렇게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조그만 해도 깐깐한 사람, 바로 이런 경우가 바로 관성의 의미입니다. 관성과 인성이 같이 겸비해 있다면 정말로 지혜로운 장군, 지장이 됩니다. 그래서 아주 이렇게 지혜로우면서도 이렇게 느긋 위엄을 갖춰 있으면서 카리스마가 함부로 범접하지 못한 그런 기상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관성과 식상이 이렇게 또 결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정이. 그럴 경우가 가장 골치 아픈 것 중에 하나입니다. 왜? 아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가 철이 없이 천방지축 움직였다가 확확 변하니까 바로 극과 극을 달리는 특성, 그리고 관성은 어떤 보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고 행동력이 강합니다. 한번 결정을 지으면. 그렇기 때문에 막 밀어붙이는 특성을 가지고 있고, 식상은 급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식상과 관성이 적절히 조화가 되어 있으면 너무 부드럽거나 너무 천방지축하지 않아 좋지만, 조화가 잘못됐을 경우는 정말 피곤합니다. 왜? 식상은 뭡니까? 말을 툭툭 던지는 기상인데, 식상 자체가 말을 던지면 부드러울까요? 딱딱할까요? 이제 부드럽습니다. 말은 단지 좀 기분은 나빠도 귀엽게 인정해 줄 만한 겁니다. 말이. 그런데 관성하고 이렇게 결합이 돼가지고 말을 던지면은 부드러운 게 아니라 아주 말을 탁탁 끊어지는 겁니다. 흔히 해서 기분이 상당히 나쁘게, 같은 말이라도 막 쇳소리가 나는 말 같은 싸늘한 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처를 줍니다. 이럴 경우가 가장 상대방들에게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물을 바라볼 때도 이렇게 자꾸 딱딱 각을 이렇게 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관성이 강한 사람들은 지나가다 넥타이가 삐뚤어져 있어 못 보고 그러니까 꼭 손질을 해주고요. 뭐 옷이 잘못되어 있어도 막 손질해주려고 하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옷도 딱딱 각을 잡아야 되고, 집에 어떤 것도 정리정돈을 원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이 피곤하겠습니까? 피곤하지 않겠습니까? 좀 피곤함을 느낄 수가 있겠죠. 즉 좋은 것은 절도가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 식상 같은 경우는 제어가 없죠. 그냥 무조건 천방지축인데, 관성은 적절한 제어, 절도, 무게. 그래서 어떤 거든지 사람들을 통제하고 움직여주는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카리스마를 가지고. 그런 반면에 지나쳐버리면 사람들에게 어떤 안 좋은 역할들을 가지고 이렇게 구속하고 속박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자, 남자에게 가장 그 두려운 대상 내지는 속박의 대상이 뭐겠습니까? 자, 첫째, 남자들은 어떤 사회활동을 하니까 직장이라는 틀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국가나 권력, 최고의 권력층이 되겠고, 그 다음에 집에서 치면은 그 어른 내지는 자식이 됩니다. 자식. 그래서 또한 자식을 의미합니다. 남자한테는 자식을 의미하고요. 여자한테는 그 부군, 신랑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관성의 특성이 되는 거죠. 이것이 관성인데요. 이 관성이 식상하고 어우러질 경우와 재성하고 어우러질 경우, 지금 재성하고 관성이 어우러지면 또 어떨까요? 바로 얘기했듯이 어떤 권력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어디에 주로 진력합니까? 돈을 위해서 노력하죠. 그래서 실제 사채라든가 이런 쪽에 종사하는
그런 이렇게 주먹을 쓰시는 분들, 돈을 받아준다든가 이렇게 하는 분들은 대부분 재성과 관성이 이렇게 어우러져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 권력을 자신의 어떤 이익과 그 재물을 위해서 많이 사용하게 그렇게 되겠죠. 지금 일간, 병화일간에서 관성은 뭡니까? 여기도 보면 이 계수가 관성이죠. 이게 관성의 작용이 바로 계수가 관성이고요. 이 간목은 인성이 되고 여기 병화는 비겁이 됩니다. 자, 이 관성의 특성을 알아보았고요. 자, 한번 봅시다. 우리 그 옛말에 이런 얘기가 있죠. 오늘 그 마음으로 듣는 이야기 내용 중에 하나 그런데 우리 너무나 잘 아는 얘기 있죠.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정확히 치면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충언은 여기이나 이어행이라. 뭔 얘기인지 여러분 아시겠죠? 양약은 뭡니까? 양약은 고구, 양약은 좋은 약은 입에 쓰다. 그렇죠? 어떻습니까? 이롭다. 어디에 이롭습니까? 병에는 이롭다. 그렇죠?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병이요. 그 다음에 충언은 여기이나 이어행이라. 귀에 거스르는 말은 그 충언은 즉 좋은 말은 귀에 거스르지만 행동하는 데는 이롭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물론 공자 가언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자, 너무나 유명한 얘기죠. 저 여기서 좀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여기서 자, 양약은 고구이나 이어행이고 충언은 여거이나 이어행이라. 즉 귀에 즉 좋은 말은 말할 때 귀에 거스른다.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 좋은 말 해줄 때 귀에 거스르더라도 잘 참고 그걸 따르라 이런 얘기를 여기서 얘기한 건데요. 저는 이런 의미보다는 더 중요한 걸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은 자, 좋은 말, 즉 우리가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는 것, 충언을 해주는 것은 아무리 부드럽게 해도 귀에 거스른다는 겁니다. 역으로 얘기하면. 그래서 우리가 조언을 해줄 때, 조언을 해주거나 충언을 해줄 때는 한 번, 두 번, 세 번을 생각하고 말을 부드럽게 해서 우회적으로 해서 상대방이 기분 상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 여기 식상과 관성이 특히 어우러진 분들이 어떤 그 안 좋은 꼴들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툭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그는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너를 위해서 충언을 해줬는데 너는 고깝게 받아들여? 라고 얘기하면서 또 기분 나쁘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사람은 모든 행위는 이성으로도 납득을 하지만 감정이 상처를 받거나 감정이 문제 생기면 그렇게 이성으로 행동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누군가에게 조언이나 충언을 해줄 때 그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즉 아무리 부드럽게 조언을 해줘도 충언을 해줘도 그것은 상대방은 기분이 상한 거기 때문에 몇 번을 생각하고 가급적이면 안 하거나 아니면은 상당히 우회적으로 충언을 해주란 말, 이 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통상 우리 보면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싫은 그 행위를 나타날 때 이렇게 아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과의 싫은 행위를 나타나지 않죠. 아는 사람들 내지는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 어른이나 아니면 선생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지적을 해줍니다. 항상 주의하지만 이 말 때문에 항상 문제가 생기고 싸움이 나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말을 주의해 주자. 특히 누굽니까? 식상성 그리고 관성. 식상은 말을 생각 없이 던지기 때문에 그 말로써 공을 까먹게 되고요. 관성은 말뿐이 아니라 수틀리면 행동에까지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행동으로서 좀 더 주의를 해주고 때에 따라서 현대의 시대가 식상과 편인의 시대라고 합니다. 즉 자기 표출이 강한 시대입니다. 물론 자기 표출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빠름의 철학, 식상의 빠름의 철학보다는 좀 느림의 철학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러지 않아도 빠르기 때문에 느림의 철학, 인성의 지혜를 갖췄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공부하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오늘 관성이 뭡니까? 바로 이렇게 누군가를 제어하고 통제하는 성향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관성이 이렇게 사주의 관성의 특성이 강하면은 직업으로 친다면 어느 게 맞을까요? 아까 했듯이 군인, 경찰, 운동선수 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행동적 특성이 일단 강한 부분 내지는 움직이는 일을 갖다 전혀하듯이 관성이 강한 사람을 놓고서 조용히 앉아서 저기 혼자 공부만 하라면 죽어도 못할 겁니다. 바로 이렇게 각각의 특성이 있는 것이고요. 오늘 관성은 상당히 이 사이에 절도가 있고 틀을 갖춰진 것임에도 불구하고 지나치면은
남들을 그 필요 이상으로 제어하는 그러한 특성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